자,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정치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래 어쩌면 진짜 중요한 전쟁은 전을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바로 그 정치와 경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자 여러분 저쪽을 보시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경제,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밤자인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로 확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진짜 의도가 뭘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5가지 키워드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분열된 정당. 둘째, 대통령의 전쟁.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이 두 시장 이야기. 넷째는 미디어 게임. 마지막으로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은 바로 합당 문제였어요. 두 정당을 하나로 합치자는 이 시도가 어떻게 지금의 이 엄청난 정치적 내분으로 번졌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당을 하냐 마냐 자체보다도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이에요. 한쪽에서는 일단 힘부터 합치자 이러는데 다른 한쪽에선 특히 당 내부에서는 아니 이건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당내 최고위원 입에서 독단적 사고라는 정말 강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부에서 소통이 아예 막혀버렸다는 그런 위기감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반대쪽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보다 일단 합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큰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결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좀 서두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당이 내부 문제로 시끄러울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새로운 전선을 딱 열어젖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죠.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대통령의 이 말 그냥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에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 말은 일단 시장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죠. 이건 뭐냐면 내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진짜 싸우고 있는 건 시장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하나의 편견일 수 있어요. 바로 진보 정권은 집값을 못 잡아 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뿔 효과, 그러니까 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나쁜 인상이 다른 모든 걸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대통령은 바로 이 편견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전략이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5월 9일 이 날짜를 데드라인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이날까지 집안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게 훨씬 이득이 되도록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거죠. 선택지를 사실상 하나로 좁혀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의 더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바로 두 개의 시장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부와 나쁜 부를 딱 나눠서 보여주려는 거죠. 먼저 좋은 부의 예시,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보세요. 코스피가 무려 5,200을 돌파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건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되는 거다. 경제 전체에 좋은 신호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쁜 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데이터가 바로 보여줍니다. 압박이 시작되자마자 서울의 핵심 부촌인 강남, 서초, 송파에서 아파트 매물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바로 반응한 거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딱 붙여놓으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지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다 같이 이기는 플러스썸 게임이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건 누군가는 집을 못 사게 되는, 즉 누군가의 희생으로 소수만 돈을 버는 제로섬 게임, 심지어 사회학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이렇게 주식은 선, 부동산은 악이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미디어 게임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언론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같은 기간 동안 나온 기사 수를 비교해 봤더니 정치권 내부 싸움에 대한 기사가요. 코스피 5천 돌파라는 진짜 역사적인 경제 뉴스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았어요. 언론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 언론이 아직도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데 언론은 여전히 낡은 정치 싸움 중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비판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세요. 그 보수적이라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조차도 이제 TV 방송은 점차 줄이고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완전히 옮겨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시청자가 있는 곳으로 미디어가 따라가는 거,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다뤄준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을 꺼내듭니다. 바로 그렇다면 언론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국민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뿔 효과의 정반대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 전략입니다. 코스피 5천 달성처럼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 사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 대통령은 유능하구나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죠. 그 후광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혁처럼 어렵고 반발이 심한 정책까지 밀어붙일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기자실을 거쳐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걸 국민이 봤잖아요. 이 중간 단계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필터링 없이 국민에게 바로 메시지를 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다주택자 눈물 닦아주라는 분들, 돈의 악마에게 양심을 파셨나? 이런 식으로요. 언론이 감성에 호소하면 자기는 여기 데이터가 있다면서 팩트와 기사 링크를 직접 들이미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언론이라는 중간 필터 없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더 많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어쩌면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